사람의 인생에는 한 번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명예도, 자리도, 평생 지켜온 신념까지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43. 아직은 젊다 말할 나이.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조종사. 하지만 어느 날 사라진 동료의 빈자리와 병든 아내의 조용한 숨결, 그리고 어린 딸의 한마디 질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항상 조용히 살아야 해요? 그 질문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비행을. 목적지는 단 하나, 김포공항. 오늘 우리는 영웅이 아닌 한 가장의 선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마지막 비행이 끝이었을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밤마다 촛불을 켜요? 전기가 자주 끊기는구나. 다른 집은 안 그런데요? 관사 거실에 촛불이 흔들렸다. 한도윤은 아들 준호이.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10살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북부 비행단 소속. 소령의 집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악했다. 배급되는 연탄은 늘 모자랐고 전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겼다. 아내 박연아가 낡은 이불을 아들에게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지 상공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가 3000시간 넘게 지켜온 하늘이었다. 하늘의 방패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완벽한 조종사였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오직 조종석 안에서만 통용되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 도윤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는 하늘 아래에서 정작 자신의 가족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행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조종석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명령, 항로, 목표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흐릿했다. 아들의 질문은 그 흐릿함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오래된 지도가 있었다.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지도였지만 그 존재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대로 눈을 감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견딜 수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새벽 훈련이 시작되었다. 편대는 4대의 전투기로 구성되었다. 도윤의 오른쪽에는 최성호 대위가 비행하고 있었다. 6년 후배였지만 실력은 믿을만했다. 무전으로 짧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고도를 맞췄다. 2번기, 고도 유지 확인. 2번기 확인. 오늘 날씨 좋네요. 선배님, 그것이 마지막 교신이었다. 레이더에서 성호의 신호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기기 오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신이 끊겼고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즉시 편대장에게 보고했다. 수색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네도 낙하산도 신호도 없었다.
성우는 그렇게 하늘에서 지워졌다 기지로 복귀한 후 도윤은 성우의 사물함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물함에는 이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복도 벽에 걸려 있던 편대 사진에서도 성우의 얼굴은 잘려나가 있었다.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고 기록에서 존재가 지워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동료들도 침묵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3000시간의 비행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확신이 금이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손에는 병원 서류가 들려 있었다. 도윤이 다가가자 연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검사 결과가 좋지 않대요. 도윤의 숨이 멎었다. 치료는 받을 수 있소? 받을 수는 있는데 기록을 남기지 말래요. 군에서 통보가 왔어요. 남기면 준호진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대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은 하늘이 아니라 체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체제는 자신의 가족조차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도윤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한반도 전체가 그려진 낡은 지도였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붉은 선이 선명했다. 그 선 아래에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다. 김포국제공항 민간공항이었다. 군기지가 아니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장소였다. 도윤은 생각했다. 만약 군기지로 향한다면 즉시 요격당할 것이었다. 명령은 분명할 것이었다. 격추하지만 민간공항이라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지켜보는 곳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도윤은 항로를 연구했다. 레이더 사각지대, 산악지형, 적어도 비행 경로, 훈련 비행 기록을 뒤적이며 가능성을 계산했다. 연료 소모량, 비행 시간, 날씨 변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밤마다 지도를 들여다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연아는 조용히 아들의 겨울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두꺼운 점퍼, 장갑, 목도리.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지도를 접었다. 결심이 섰다. 돌아오지 않는 비행을 하기로. 하늘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하기로. 체제가 아니라 인간으로 남기로. 그는 서랍 깊숙이 지도를 넣었다. 이제 더 이상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항로는 이미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도윤은 정비고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기체 점검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후방 좌석 공간을 조심스럽게 개조했다.
좌석을 약간 뒤로 당기고 안전벨트를 추가했다. 정비사들은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소령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산소 장비도 확보했다. 공식적으로는 고고도 훈련용이었다. 실제로는 3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도유는 장비를 점검하며 계산했다. 비행시간, 고도, 소모량 모든 변수를 고려했다. 연료 계산이 가장 중요했다. 북부 기지에서 김포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200km였다 하지만 직선으로 날 수는 없었다. 레이더 회피를 위해 산악 지형을 따라 우회해야 했다. 저고도로 비행하면 연료 소모가 증가했다. 도유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최소한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했다. 훈련 비행을 핑계로 산악 지형 회피 기동을 연습했다. 좁은 계곡 사이를 저공으로 통과하는 훈련이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실전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기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유는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반복했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유는 아들 방에 들어갔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도유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새벽 4시 30분 도유는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지만 정확한 시간에 깼다. 침대 옆에서 아내도 일어나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옷을 입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이미 깨어 가방을 메고 있었다. 10살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조용히 나가자 세 사람은 관사를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찔렀다. 기지는 고요했다. 초병들은 정문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도유는 후문 쪽으로 가족을 이끌었다. 미리 확인해둔 경로였다. 정비고 뒤편에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윤이 어제 주차해둔 차량이었다. 아내와 아들을 트럭 짐칸에 숨겼다. 방수포로 덮고 그 위에 정비 장비를 올렸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정비 차량이었다. 비상훈련 신청은 이틀 전에 제출했다. 새벽 훈련은 흔한 일이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도유는 트럭을 몰고 경납고로 향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새벽 훈련이십니까? 그렇도 기체 번호는 327 초병이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트럭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도유는 백미러로 초병을 확인했다.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경납고 안은 어두웠다. 도유는 트럭을 기체 옆에 세웠다. 재빨리 방수포를 걷어냈다. 아내와 아들이 나왔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도유는 아들을 안아
후방 좌석에 앉혔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웠다. 아내도 같은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공간이 좁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 알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조종석에 올랐다. 익숙한 자리였다. 수천 번 앉았던 좌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계기를 점검했다. 연료, 산소, 유압 모두 정상이었다. 캐노피를 닫았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낮고 무거운 소리가 경납고 안을 가득 채웠다. 정비사 한 명이 엄지를 들어 보였다. 도윤은 답례했다. 기체가 천천히 경납고 밖으로 나왔다. 활주로가 보였다. 길고 곧은 검은 선이 새벽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 도윤은 스로틀을 밀었다. 엔진 출력이 올라갔다. 기체가 진동했다. 브레이크를 풀었다. 기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활주로 위를 달렸다. 속도계 바늘이 움직였다. 100노트, 150노트, 180노트 조종간을 당겼다. 기수가 들렸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다. 이륙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기체가 고도를 높였다. 계기판의 불빛이 조종석을 희미하게 비췄다. 도윤은 훈련 항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기수를 향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정상적이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일상적인 새벽 훈련일 뿐이었다. 고도 3000m에 도달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부터였다. 그는 조종간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밀었다. 기체가 부드럽게 선회하기 시작했다. 북동쪽에서 남쪽으로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였다. 180도 금지된 방향이었다. 327 항로. 이탈 감지 즉시 복귀하라. 관제탑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무전기 스위치로 향했다. 잠시 망설였다. 이 스위치를 끄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327 응답하라. 즉각 항로 복귀하라. 목소리가 강해졌다. 도윤은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 무전기가 꺼졌다. 조종석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후방 좌석에서 아내가 숨을 죽였다. 준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기지 레이더실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화면 속 광점이 예상 항로를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교신 두절 상황실로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 단 3분 만에 요격 명령이 떨어졌다. 활주로에서 2대의 요격기가 엔진을 시동했다.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았다. 목표 추적, 경고, 필요시 격추 명령은 명확했다. 망설임의 여지가 없었다. 도윤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3000m에서 1000m로, 다시 500m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기체가 산맥 위를 스쳤다. 계곡 사이로 들어갔다. 양쪽으로 높은 산봉우리가 지나갔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조금만 실수해도 충돌이었다. 후방 좌석에서 준호가 작게 신음했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아내가 아들을 꼭 안았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난기류였다. 산악 지형 특유의 불안정한 기류가 기체를 요동치게 했다. 조금만 참아라. 도윤이 낮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손에서는 땀이 흘렀다. 계기판을 확인했다. 연료 게이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적어도 비행은 연료를 빠르게 소모했다. 계산보다 빠른 속도였다. 레이더 화면에서 요격기 2대가 접근하고 있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도윤은 더욱 고도를 낮췄다. 지면에서 불과 200m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요격기들은 이 고도까지 따라 내려올 수 없었다. 너무 위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상공에서 대기하며 추적을 계속했다. 도윤이 고도를 올리는 순간을 기다렸다. 산맥이 끝나면 평지가 나왔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비행이 불가능했다. 기다림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계곡을 빠져나가며 다음 항로를 계산했다. 연료는 한계에 가까웠다. 시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경고음이 울렸다. 날카롭고 지속적인 소리였다. 도윤의 눈이 계기판으로 향했다. 레이더 경고 지대공. 미사일 로곤 기지에서 미사일 포대가 작동한 것이었다. 플레어. 도윤이 외치며 버튼을 연타했다. 기체 뒤쪽에서 섬광탄이 연속으로 발사되었다. 뜨거운 화염이 허공에 흩어졌다. 미사일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동시에 조종간을 강하게 당겼다. 기체가 급상승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섬광탄을 향해 폭발했다. 폭발음이 멀리서 들렸다. 하지만 두 번째 경고음이 울렸다. 또 다른 미사일이었다. 도윤은 급선회와 동시에 급강하했다. 기체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다. 중력이 몸을 짓눌렀다. 후방 좌석에서 준호가 비명을 삼켰다. 아내가 아들을 더욱 꽉 안았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기체는 계속 떨어졌다. 고도계의 숫자가 미친 듯이 내려갔다. 1000m, 800m, 600m 두 번째 미사일이 기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근접 신관이 작동하며 폭발했다. 충격파가 기체를 강타했다. 기체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도윤은 조종간을 붙잡고 버텼다. 계기판 일부가 깜빡이더니 꺼졌다. 전기 계통에 손상이 있었다. 괜찮소? 도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 기체를 수평으로 회복시켰다. 고도 400m 나무. 끝이 바로 아래 보였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다. 도윤은 다시 산맥 사이로 기술을 돌렸다. 미사일 포대의 사정거리를 벗어나야 했다.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붉은 불빛이 조종석을 물들였다. 남은 연료가 위험 수준이었다. 도윤은 재빨리 계산했다. 현재 위치에서 김포까지의 거리 남은 연료량 비행 속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다. 아슬아슬했다. 최소한의 안전 마진도 없었다. 그대로 직선으로 날아가야 했다. 더 이상의 회피 기동은 불가능했다. 연료가 바닥나면 그대로 추락이었다. 여기서 끝나도 당신 원망 안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힘을 주어 조종간을 잡았다. 아직 끝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후퇴는 없었다. 포기도 없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다. 요격기들이 여전히 상공에서 추적하고 있었다. 미사일이 다시 발사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기체는 산맥을 빠져나갔다. 평지가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도윤은 고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며 전속력으로 남쪽을 향했다. 연료 게이지의 바늘이 거의 바닥에 닿았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후방 좌석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기체는 계속 날아갔다. 남쪽 레이더 기지에서 경보가 울렸다. 관제사가 화면을 응시했다. 북쪽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미확인 기체 신원 확인. 불가교신 응답 없음. 즉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다. 대한민국 공군 방공 사령부가 긴급 소집되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레이더 영상이 표시되었다. 붉은 점 하나가 남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북한군 표식이 선명했다. 하지만 비행 패턴이 이상했다.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폭격기 항로가 아닙니다. 속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회피 기동 흔적이 있습니다. 분석관들이 빠르게 의견을 나눴다. 요격기 출격 명령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항로 예측이 나왔을 때 모두가 당황했다. 목표 항로가 군 기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분석관이 좌표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포국제공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민간공항이었다. 수백 명의 민간인이 있는 곳이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다. 즉시 김포공항의 비상, 연락 활주로 폐쇄하고 대피 준비 요격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령관이 잠시 침묵했다. 결정은 무거웠다. 민간 공항 상공에서 격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다. 파편이 민간 지역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요격기 출격하지만 공격은 대기 추적만 하라. 김포국제공항 관제탑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다. 관제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전화를 받았다. 북한 전투기가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항공기 이착륙 중단, 활주로 즉시 통제. 공항 내부에 비상방송이 울렸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다. 활주로가 비워졌다. 대기 중이던 항공기들이 유도로로 빠졌다. 이륙 예정이던 비행기들이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 텅 빈 활주로만 남았다.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도윤은 멀리서 김포공항을 확인했다. 회색 건물들이 지평선에 나타났다. 활주로가 보였다. 목표 지점이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이미 빨간색 경고 구역에 들어와 있었다. 엔진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곧 도착한다. 도윤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후방 좌석에서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해요.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공항으로 기수를 향했다. 주변에 요격기들이 보였다.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들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수백 명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승객들, 공항 직원들, 보안 요원들 모두가 작은 점으로 보이는 전투기를 주시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도윤은 착륙 절차를 시작했다.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였다 하지만 연료 경고음이 계속 울렸다. 날카로운 비프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없었다. 정상적인 착륙 패턴을 따를 여유가 없었다. 관제탑 긴급 착륙 요청. 도윤이 무전기를 다시 켰다. 남쪽 주파수로 교신을 시도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원 확인 불가. 즉시 상태 보고하라. 연료 고갈 임박. 즉시 착륙 필요. 활주로는 이미 통제되었다. 유도등을 켠다. 관제탑에서 활주로 양쪽에 불빛이 켜졌다. 긴 선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도윤에게는 생명선처럼 보였다. 그는 기체를 활주로와 정렬시켰다. 손이 떨렸다. 30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착륙 장치를 내렸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바퀴가 펼쳐졌다. 고도 500m 속도를 더 줄였다. 플랩을 최대로 내렸다. 기체가 감속되며 자세가 바뀌었다. 300m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연료가 바닥난 것이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지막 순간이었다. 조종관을 섬세하게 조작했다.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고도 100m, 50m 활주로. 표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얀 선들이 뚜렷했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조종관을 부드럽게 당겼다. 기수가 약간 들렸다. 착륙 자세였다. 10m, 5m. 뒷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마찰음이 들렸다. 앞바퀴가 내려왔다. 기체 전체가 활주로와 접촉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기체가 감속하기 시작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다. 침묵이 찾아왔다. 기체는 활주로 중간쯤에서 멈췄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엔진 소리도 경고음도 무전 소리도 사라졌다. 도윤은 조종관에서 손을 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도착했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후방 좌석에서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눈을 떴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캐노피를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조종석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바깥 세상의 공기였다. 자유의 공기였다. 도윤은 천천히 조종석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땅을 밟았다. 단단한 콘크리트였다. 아내를 부축해 내렸다. 그녀는 걸을 수조차 없었다. 도윤이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내렸다. 준호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10살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시간이었다. 도윤은 아들을 꼭 안았다.
세 사람은 활주로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껴안았다. 주변으로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었다. 군인들이 총을 든 채 다가왔다 하지만 도윤은 두렵지 않았다. 총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보고 있었다.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오직 가족만 보였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하얀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옆에는 준호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지쳐서 골아떨어졌다. 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의사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다행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의사가 어깨를 두드렸다. 가족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평생 날았던 하늘이었다 하지만 오늘 보는 하늘은 달랐다. 자유의 하늘이었다. 준호가 눈을 떴다. 아이는 잠결에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이제 밤에 불 켜도 돼요? 도윤은 웃었다. 눈물과 함께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제는 켜도 된다. 며칠 후 도윤은 작은 아파트로 가족을 데려왔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 난방이 작동했다. 준호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신기해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도윤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준호가 전등 스위치를 켰다. 껐다. 반복했다. 아이에게는 신기한 놀이였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밤이 깊어갔다. 도윤은 베란다로 나갔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북쪽과 같은 별이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더 이상 지켜야 할 하늘이 아니었다.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뉴스 시간이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조종사의 선택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체제의 영웅에서 가족의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껐다. 영웅이라는 단어가 어색했다. 자신은 단지 선택했을 뿐이었다. 하늘보다 땅을, 명령보다 가족을, 체제보다 인간을 선택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준호가 베란다로 나왔다. 아이는 아버지 곁에 섰다. 도윤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진 하늘이었다. 아버지, 별이 정말 많아요. 그래, 정말 많구나. 도윤은 아들을 안았다. 작고 따뜻한 존재였다. 이 용기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후회는 없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었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민간 항공기였다. 불빛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도윤은 그 불빛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더 이상 조종간을 잡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늘은 이제 다른 이들의 몫이었다. 아파트 안에서 아내가 불렀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였다. 도윤과 준호는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있었다. 평범한 식사였다 하지만 이보다 소중한 순간은 없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가족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미소, 아들의 웃음, 이것이 전부였다. 체제도 영웅도 명예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새로운 세상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하늘의 방패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가족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밝았다. 전등이 꺼지지 않았다. 난방이 따뜻했다. 웃음소리가 울렸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도윤은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모든 것을 걸고 얻은 자유의 시간이었다.